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2018년 2월 2일 수다맨 60회에서 이동형과 김남국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는 언제나 진리라서 어떻게든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서 식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동형의 발언 중에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될 거야라고 했던 부분을 찾으려고 며칠째 수십 시간 동안 이동형 개쓰레기 목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형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우습게 생각한 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식상하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릇 깨지는 이동형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밖에 없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본인도 사과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봐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뜻을 가지고 정말 그 피해를 주려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뭐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평창 올림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더 큰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말 순수한 목적을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숭고한 뜻을 조중동은 이간질 해가지고 20, 30대한테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 진짜 나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 지도자의 숭고한 뜻을 우리 유권자들이 몰라주고 조준동 프레임 빠져 쏘갔다 이거 아니야. 아이 몰라주고 속았다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왜곡한 조중동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그 조준동을 욕해야지. 그걸 거기 빠져서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빠진 사람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이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지지자층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건 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과적으로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니라고. 프레임 때문에 결과가 지지율이 빠지려면 벌써부터 계속 빠졌어야 돼. 저쪽에서 계속 프레임을 걸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먹히다가 이번에 왜 이게 먹혔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유감 표명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다음에 이런 실수를 또 반복 안 한다니까. 물론 당연하죠. 저도 그 말 100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판단이 정말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그 사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중동이 아니 조중동 나쁜 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다 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지적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지적을 할 필요 있는데 모든 걸 거기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다. 두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 이야기의 발단은 지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했으니 자신의 얘기가 맞다라는 거죠. 이동형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지점은 아이스하키 팀이 받을 피해는 피해가 아니라는 개소리.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팀이 받을 피해가 이거 피해가 아니냐, 피해 맞지 않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동형이 주장하는 게. 저도 이때만 해도 아이스하키라는 거 자체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형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거는 실례인데 이동형이 말하는 것도 그래 뭐 일부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남북 단일팀 경기를 제 마눌루님하고 제 따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표 끊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스하키를 보러 가니까 룰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룰을 공부했죠.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고요. 근데 이 선수 교체가요. 어떤 선수는 30초만 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수는 뭐 1분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교체해요. 계속. 그러니까 교체하는 그 주기로 봤을 때는 뭐 축구처럼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 30초 1분 만에 교체되면서 그 안에 경기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뛰어야 뭐 3분, 5분 되겠죠. 3분, 5분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완전 녹다운이 될 때까지 체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경기는. 그런 다음에 교체된 다음에 그 벤치에서 앉아서 다시 체력을 비축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알고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이동영이. 이것까지 고려하고 이동영이 아이스하키 팀이 피해봤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안 봐요. 직접 가서 봤으면은 이런 말 못할 거예요. 계속 교체되는데 뭐가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자기가 질러놨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질러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계속 인정하기 싫은 거고 자기가 옳다고 자꾸 자기가 옳은 거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만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만 갖고 오고 이 면피하려고 발악만 하고 있는데 뭐 조중동 막 프레임 보면 막 가져다 쓰죠. 이동영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김남국은 계속 눈치 없이 계속 걸고 넘어지죠. 에휴. 더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건 뭐 지금 생각이 아니에요. 예, 저 대선 전부터 훨씬 전부터 2016년 겨울부터 내가 책에다 써 인터뷰도 한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아킬레스가 뭐냐? 그리고 제일 장점 뭐냐? 이거는 중첩돼 있어. 그렇지. 제일 장점은 그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는 것. 단점도 아킬레스건도 바로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적 안 해줘. 무조건 당신이 한 건 옳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눈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싹 벗어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난 이거 좀 잘하고 있다고 봐. 근데 앞으로도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찬성하면 안 된다고 봐. 너도 새끼야, 버려, 그거. 그 아니, 프레임. 무조건 찬성. 진짜, 이게 진짜 억울한 게, 모든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이동영의 발언을 이동영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멀쩡한 사람에게 프레임 같은 거 뒤집어 씌워서 나쁜 사람 만들려고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죠.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날 다음 날 페북에서 개수령 것과 같은 마인드예요.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말이다. 자신은 잘못한 사람만 공격한다. 그런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거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할 거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미쳤죠? 정신 나간 거죠. 네, 이동영도 그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본인의 말과 자신을 지지하는 스피커는 언제나 옳아요. 근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무조건 찬성하는 프레임이에요. 응?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또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 갖지 말고 버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병신 같은 말을 하는 게 이동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제가 볼 땐 죄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다 자신이 자신을 믿는 스피커들이 혹은 다른 사람 믿는 스피커들은 맹목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왜 다니세요? 목사 믿어 다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했던 말 그거 들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불교는요. 절에 가는 거잖아요. 절에. 불교 절에 왜 가요? 주지스님 믿어서 가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그거 들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뭐 힌두교,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 종교 지도자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는 전달자예요. 그냥 전달자. 근데 이동영 같은 새끼는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떠드는 거죠. 이렇게 진리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새끼들을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 새끼들 봐요.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다 사자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것은 나의 뜻에 합당하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종교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
뭐 저기 불교로 따지면 부처님의 말씀, 뭐 알라신의 말씀 뭐 이런 거, 그런 신들의 말을 가감없이 화자로서 자신의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전파해주는 사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섞어서 나를 지지하기를 바래서 어떤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를 첨언해서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니까 그걸 믿고 저희가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짜 새끼들한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애초에 사짜니까. 그저 그렇게 누군가를 막 거대하게 믿는 게 보이면은, 야, 저 봐라.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광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들이 그거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자신의 수준이 그거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능동적인 지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발언이 무조건 남에게 논리로서 지지만 않으면 옳은 거예요. 이 사람 목소리 그렇게 지는 소리죠? 왜 그럴까요? 경상도라서요?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들 중에 목소리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지는 소리 막 목소리 큰 사람 많지 않아요. 권순욱 대표 보세요. 권순욱 대표 그 정치진 세계 얼마나 나긋나긋해요 목소리가. 이 겸손이 있는 목소리, 겸손이 들어있는 목소리. 이동형은 몰라요. 타고난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애초에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성량이 큰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 근데 살아오면서 절대 뭐 지지 않겠다.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